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도착한 지 11일 만에 호텔 프론트데스크에 취직한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 좋지 않은 점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워홀을 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점 3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워홀을 가려는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였죠. 혹시 다들 3가지 정하셨나요? 만약에 정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 분들은 여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앞에 이전 영상 확인하고 와주세요. 저는 5월 24일 밤 9시에 캐나다 밴프에 도착을 했고요. 5월 29일 날 제가 합격한 호텔에 이력서를 내려갔어요. 그리고 5월 31일에 인터뷰를 보자는 메일을 받았고요. 6월 2일에 인터뷰를 보고 6월 4일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11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직업을 구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랑 직업, 지역 선택을 제대로 하고 확실하게 간 거죠. 저는 막차에 막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경력을 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게 사무직이나 호텔 프론트데스크였고요. 지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춰서 호텔이 많은 관광도시 밴프로 가게 됐죠. 저는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한국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갔어요. 잡센터라는 곳에 가서 제 이력서에 있는 문법적인 오류나 고쳐야 될 점을 수정을 요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력서를 뿌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온라인에서 구인 공고를 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지원하기나 메일 보내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력서를 들고 직접 가세요. 가셔서 Hi, how are you? Is there any chance to see a manager here? 여기서 매니저 좀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매니저가 나와서 내가 매니저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I'm looking for a job. 나는 일을 구하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너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니? 어떤 일을 해봤니? 이런 거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게 인터뷰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는데 와서 인터뷰 해볼래? 트라이얼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가서 매니저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봐서 슈퍼바이저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제가 호텔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봤는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비자가 언제까지인지를 물어봤어요. 온라인 지원 같은 경우 하루에도 걔네들이 받는 이메일이 수십 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걔네들이 우리 이력서를 보면은 얘 별거 없네 라고 우리의 이력서가 휴지통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인상을 준다면 얘 말은 그럭저럭 하지만 성실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경력이 있구나 라면서 한 번 더 유심히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가서 일을 하실 거면 한국에서 검정색 슬랙스랑 검정 신발은 꼭 챙겨가세요. 물론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돈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못 찾으면 그만큼 우리가 또 시간을 지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면접 확률을 높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라고 하죠. 이것을 토대로 CV와 커버레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일했던 포지션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여기 포지션을 보시면 릴리프 어딧 PM 데스크 에이전트라고 써있죠. 이 아래에는 이제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네요. 밤 11시부터 7시까지 이틀 일을 한 뒤에 이틀을 쉬고 2, 3일 정도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잡 디스크립션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게 될 일에 대한 설명, basic duties.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구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 job requirements나 what you need의 최소 60% 이상을 갖추셔야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세요. 커버레터나 면접에서 내가 베이직 듀티에 있는 일들을 해봤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호텔 경력, 회계 경력, 그리고 회계 지식, 훌륭한 대인관계 스킬, 정리를 잘하고 섬세한 성격, 컴퓨터 스킬, PMS 시스템 오페라 스킬, 압박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수동적이 아니라 혼자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이 고등학교 졸업장이에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비서로 일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봤고 120명이 넘는 팀원들과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것을 적었어요. 비서나 프론트데스크 직원 모두 손님을 응대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직업이라 호텔 경력은 없지만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해봤고 포지션을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커버레터에는 적고 면접에서는 이 PMS 시스템 오페라도 여기 트레이닝을 제공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금방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캐나다 인디드 웹사이트에 가서 밴쿠버 세컨컵 바리스타 구인 공고를 캡처해서 왔어요. 보시면 잡 디스크립션, 하게 될 일은 음식, 뜨겁고 차가운 음료 준비, 음식과 음료를 고객에게 제공, 케이터링 주문 및 배달, 제품들 재고 관리, 청소, 계산이네요. 시작일은 최대한 빨리, 장소가 나와 있죠. 이 파란 것은 Apply on Company 사이트를 클릭해서 온라인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Children's and Women's Hospital에 있는 세컨컵에 직접 가셔서 매니저를 찾고 이력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 Qualifications를 보시면 훌륭한 고객 서비스, 조직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Food Safe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생관념이 있는 사람, 푸드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땡큐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바리스타 직업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 우선 제일 중요한 푸드 세이프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뽑아주겠죠? 이걸 취득하신 후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앞에서 말한 일들, 여기 음료 준비, 재고 관리, 청소, 계산 다 해봤다는 것을 어필을 하세요. 학교나 알바하는 곳에서 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CV와 커버레터에 적어줍니다. 커버레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보고 오세요. 솔직히 커버레터 쓰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하지만 내 정보를 많이 줄수록 상대방이 저를 뽑겠죠? 이력서 몇 줄로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월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구인 공고, 이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뽑힐지를 분석하셔서 한국에서 미리 관련 경력을 쌓고 준비해서 가세요. 외국은 면접을 보고 나서 땡큐 레터를 보내요. 오늘 나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설명을 했듯이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네 팀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에요. 이게 귀찮긴 해요. 일일이 내용을 적어서 메일을 보낸다는 게. 하지만 이렇게 작은 걸 하나를 했을 때 우리가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후보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 명은 그냥 인터뷰 끝내고 갔고 한 명은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메일로 오늘 너무 고마웠다. 나는 얘기했듯이 이런 점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면은 그쪽에서는 그래 얘가 성실하네. 뽑으면 일을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작은 곳에서 면접을 보시고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인터뷰를 보고 나서 매니저한테 내가 뭐 너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서 메일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더 있어요. 레퍼런스라고 해서 추천인을 요구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일한 포지션도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워홀을 떠나기 전에 미리 제가 같이 일했던 차장님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레퍼런스를 혹시나 요청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을 보는 도중에 레퍼런스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내가 같이 일했던 회사에 상사분이 계신데 그분 연락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의사소통이 힘들 것이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면접을 보고 나서는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미리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영문으로요. 학생이실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 있고요. 본인이 직장인이라면은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영어를 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다음에 그분의 서명을 받으셔서 그거를 스캔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저를 왜 뽑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해외 경력도 전혀 없었고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수업 시간에 써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처음이었고요. 땡큐 레터의 존재도 이번에 알았고 처음 작성을 해봤죠.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막상 뽑혀서 호텔에 가서 일을 하게 되니 프론트 데스크에는 영어권 국가 출신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이들이었고요. 딱 한 명, 독일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호주에서 6년에서 8년 정도를 살았고 약혼자가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다이어리도 영어로 쓸 정도로 영어가 모국어만큼 편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없는데 나를 대체 왜 뽑은 거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사람이 정말 급하게 필요했구나.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라는 결론을 지었죠. 여러분,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관심 있는 분야나 직종이 있다면 지원을 해보세요. 가서 면접을 봐서 잡 오퍼를 받게 된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고 좋은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 면접을 망치게 된다면 이런 점들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면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죠. 대신 영어 회화는 가능하셔야 돼요. 대화에 핑퐁이 돼야 얘네도 이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필수입니다.